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무사 상법 있죠. 상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보다도 여러분에게 이제 상법에 대한 입문하는 학생들 있죠. 세무사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이 상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 과목이 나에게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입문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법 혹시 세무사 새롭게 준비하시거나 과목을 변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 강의를 듣게 되면 상법에 대한 전체 틀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문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벚꽃 영상을 가져왔어요. 벚꽃 영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랬죠. 봄이잖아. 봄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무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벚꽃처럼 나중에 합격을 하고 활짝 피시라고 제가 벚꽃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뭘 해볼 거냐면 상법에 대한 이제 구조를 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 범위의 비중, 그리고 상법 공부 방법론, 그리고 교재 선택, 그 다음에 상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조금 해볼게요. 입문으로. 그죠? 자, 일단 상법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상법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조는 민법이라는 법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상법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민법이고 상법, 근데 상법을 공부하는데 왜 이게 두 개가 나오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 개가 나오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민법하고 상법은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예요. 먼저 조금이죠. 첨하지만 법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 정도는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그 수많은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많이 알 건 없고요. 그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속에서 있죠. 법을 우리 법조인들이요. 그 법을 다 이해하고 잘 찾고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법에 있죠. 그 분류와 그죠?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상법하고 민법도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은요 이렇게 공법하고요, 공법하고 그 다음에 사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법은 뭐냐? 그거는 국가라든지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법률 관계를 우리가 공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대표적인 법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헌법입니다. 알겠죠? 헌법이에요. 헌법입니다. 알겠죠? 근데 사법은 뭐냐면 사인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인간이라는 말은 우리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들의 그죠? 일반인들의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 그죠? 이런 관계인데 이 사법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이 민법입니다. 뭐 뭔지 모르지만 민법은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적용되냐면 일반 있죠? 일반 사람들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일반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겠다는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한번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상법이 됩니다. 알겠죠? 상법이 된다. 상법은 누구냐면 주체가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있죠.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할 때 하느냐? 상인들이 뭐 물건 팔고 이렇게 장사하잖아, 그죠? 매매하잖아, 그죠? 그럼 파는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물건 파는 행위를 상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이 물건 팔다가 다툼이 생겼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다? 상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상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요 부분을 우리가 민법을 그냥 이름 붙여서 일반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상법을 다른 이름 붙여서 일반법에 대한 대비된다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특별법이라 그래. 뭐 요 정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법이 요걸 말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 해드리는 거는 이걸 여러분 막 암기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은 대충 이렇게 정했는데 이 상법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상법이 발생된 배경 태생을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한 번만 그냥 보지 인문 강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상식이지, 상식. 이게 상법입니다. 됐죠? 상인에게 적용되고 상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상법이다. 그러니까 상법은 사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됐네요. 자, 그러면 그 상법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뭐라고요?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 하면 너무 하죠? 너무 과해요. 양이 많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상총, 상행위는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험, 해상, 항공도 여러분에게 보험에 안 들어가요. 정말 세무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세무 의뢰인들 있죠? 세무 의뢰인들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인 형태, 그죠? 회사입니다. 그죠? 이 회사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시험 보도록 딱 요걸 여러분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 이해됐나요? 그 상법 중에서 뭐만 한다? 회사만 한다. 그래서 세무사의 시험 범위는 상법 중에서 뭐다? 회사법만 한다. 근데 여기 회사는 뭐냐? 회사는 이게 법인이라고 하거든. 법인요. 법인 형태의 뭡니까? 상인입니다. 회사는 법인 형태의 상인이에요. 법인은 뭡니까? 또 법인은 뭐죠? 하잖아요. 이 법인은 뭐냐면 법이 만들어준 뭐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인은 사람이잖아. 사람. 인자가 붙어있으니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연인처럼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할 때 소송 당사자도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주식회사 많이 알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삼성전자 법인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삼성전자 이름으로 돈 빌릴 때도 삼성전자 이름으로 하고 다 해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신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관이라 그래요. 기관. 그게 바로 뭐예요? 대표이사, 뭐 집행임원, 알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가 기관이라 그래요. 대신 해주는 거. 얘가 삼성전자는 사람이지만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얘들이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인 형태의 상인이고 그거를 우리가 회사라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죠. 회사법은요. 법인인 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세무사 실무 합격하면요, 가장 많은 고객, 또 가장 큰 고객이 누구냐면 회사잖아. 법인 형태 상인인 회사죠. 그죠? 그걸 배운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 가보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고객들이 왔는데 뭐뭐뭐 유한회사입니다. 뭐뭐 우리 한명회사입니다. 우리 뭐뭐뭐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름이 각각 다른데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법을 선택해서 세무사 합격한 사람들은 그 5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에는 어때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서로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똑같아요. 법인도 어때요? 요 5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 거야. 다 성질이 다 달라. 알겠죠? 5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그 성격을 우리가 어때요? 미리 알아놔야지. 얘가 여잔지 얘가 남잔지 알아놔야 하듯이 어때요?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그걸 알아놓게 되면 여러분이 세무행정할 때도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에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많아요. 특례를 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걸 배우는 거야. 알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설령 세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법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부분은 기본 소양을 갖고 있게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세무사를 새로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있죠. 다른 과목하고 크게 양도 차이가 안 나요. 뭐 양쪽으로 차이 나는 건 느낌을 그릴 뿐이지 그릇이 차이 나지도 않고요. 양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요걸 우리가 배우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회사법의 수험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회사법은 철저하게 제도법입니다. 제도법. 제도라는 말은 실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지켜져야 될 룰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도죠. 근데 그 제도마다 각각의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들어진 법이 회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제도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같이 접목하면 완전히 가슴에 와닿겠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별로 각계 전투로, 그죠? 다시 말해서 각계 전투로 격파를 하면 돼. 그러면 회사법은 금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정복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데도 보니까 시험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그 회사법 조문을 그대로 내요. 전부 다 90몇 %를. 그러면 조문을 그대로 내니까 똑같이 내니까 너무 쉽겠네요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문, 압축된 그 조문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법 해석학이라고 그래. 알겠죠? 법 해석학. 그래 우리나라에 이제 법학을 하는 건 전부 다 법 해석학이에요. 법조문을 해석해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상법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법을 어때요? 해석해서 알기 위한 거야. 알겠죠? 알기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그 용어라든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강의를 좀 들어야 되고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요, 해석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조문에 나온 이런 용어가 이런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조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만 반복해서 시험장 가게 되면 어때요? 거의 정말 90점 이상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상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새로운 게 좀 많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습득하면 돼. 단어 외우듯이,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는 거지. 상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걸 하면은 금방 어때요? 회사법은 여러분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회사법을 하게 되면요, 아주 정직한 과목이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두 번 다시 배우지 않죠. 그렇죠? 한 번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잊어먹지 않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어느 정점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때요? 다른 과목에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랑은 이 정도 하고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무사 합격 후 실무에서 가장 많은 쓰이는 법이 상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험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조문이 90에서 95% 나와요.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어렵게 안 나와요. 과거에 나왔던 판례가 계속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같이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조문을 보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출문제 나올 만한 거는 이미 다 나와버렸어.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거의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선해서 최근 한 5, 6년치를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조문집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아주 양이 작아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은 처음 할 때는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인데 여러분 뭐 간단히 한마디만 넘어갈게요. 100점 맞는다는 욕심 내면 돼, 안 돼? 안 돼.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몸에 힘이 들어가. 머리에도 힘이 들어가. 잘 안 돼요. 90점만 맞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100점 나와요. 근데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 안 나와. 그러니까는 90점 맞아도 합격하잖아요. 그죠? 아주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전략인데 학습 순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해석하기다 보니까 다른 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다른 뭐 민법이나 이런 법들 똑같듯이 기본서를 이해한다는 말은 별게 아니에요. 그 법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 용어를 익히는 거야. 알겠죠? 용어를 익히고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조문집을 보는 거예요. 조문 판례집을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요약 정리도 조문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 연습은 꼭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처음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이 예습하려고 하잖아요. 이 법과목은 예습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예습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 강사와 함께 공부할 때 한 50% 30%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함께 한번 들을 때 예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복습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듣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예습이 가능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 개설은 주로 있죠.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기본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강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조문 해설 강의입니다.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조문 걸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 문제 강의 있습니다. 요 세 단계는 꼭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하게 되면 6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혀요. 그러면 어때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도 준비를 하세요. 그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한 번 기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 강의로 조문 판례를 어떻게 보는지 훑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계속 문제 풀어보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주요 내용들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법의 기본 제도를 설명하고 출제 가능 주제를 이렇게 정조준했는데 뭐 제가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요 기본서를 강독합니다. 강독. 잘 읽어주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킨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 조문 판례 그걸 보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한 지문들이 있죠. 이걸 제가 조문집이라고 해갖고 조문 밑에다가 출제된 판례와 출제된 유형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보면서 OX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걸 같이 한번 병행한다는 뜻이고 강의 방식은 뭐 PPT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자 교재만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 이제 본론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재를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요 기본서라 그래갖고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조문 판례집을 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조문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준용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설을 해갖고 같이 문장 읽으면 바로 조문이 전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OX 문제집 겸 조문집인데 나중에 이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기본 강의 인정되면 나중에는 이 조문집 하나로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90점 넘습니다. 알겠죠? 한 서너 번만 반복하면 돼요. 또 조문 판례는 제가 유튜브 강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조문 판례는 별도로 무료로 제가 짧게 영상을 해서 특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교재의 특징들은 대충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돼. 그런 내용이 있다. 아주 책들은 잘 써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의 의의라고 169조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요 조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조문 내용이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돼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회사법의 목표는 요겁니다. 상법에서 회사란 뭐냐?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 법인이 뭐냐를 알면 될 것이고 여기 상행위가 뭐지? 라는 거 알면 될 것이고 영리 목적이 뭔지를 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세무사 24, 23 해갖고 횟수별로 24년도 나왔고 23년도에도 나왔고 22년도에 나왔고 21년도에 나왔고 매년 나오죠.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매년.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맞추면 되는 거죠. 꼭 응용을 한다면 이렇게 냅니다. 상법상 회사는 모두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회사는 모두 법인격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된다. 제가 이래서 샘플을 보여드린다. 공부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가서는 조문으로 가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조문에서 95%가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거나 다른 거 문제집 푸는 거는 문제는 문제 연습이지만 기본서를 보거나 다른 해설을 듣는 거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만약 이해가 된다면 조문집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그런 거 방법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세무사 상법이라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익명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제가 자료도 올려주고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혼자 하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묻기도 좀 그렇고 하는 분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고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무사와 관련되는 것은 물어보시면 돼요. 24시간 열려있고 익명으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은 형태 세무사 상법 교실 이렇게 돼 있고 승인 코드만 누르면 돼요. 828253 그죠? 거기 와서 거기서 묻기가 못하다 그러면 개인톡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동영상은
하영태 상법 경제법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오시면 여러분 구독을 해 놓으시면 새로운 여러분 세무사와 관련되는 영상이 올라오면 여러분에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됐죠? 이 정도. 자, 나머지는 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인문 특강을 위한 초기 그죠? 안내 OT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예, 반드시 상법을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케이크하고 커피를 한 잔 준비했으니까 예, 드시고 우리 본 이제 상법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도록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첫 번째 1강이다. 가보면 아까도 한 번 본 적 있죠? 크게 숲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숲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많은 것들 중에 다 하지 않고 요것만 한다. 라는 게 이제 그림 들어왔다. 회사법만 한다 들어왔다. 그죠? 그럼 회사법에 들어가 봤더니 뭐였다? 이렇게 목차가 잡혀요. 회사법 통칙,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외국회사는 또 시험에 여러분이 안 나와요. 옛날에 한두 번 나왔었는데 안 나와 이제. 빼도 돼. 알겠죠? 제가 이게 남겨둔 거는 여러분이 전체를 보면서 뺄 거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회사다. 그쵸? 그럼 통칙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통칙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회사법이 뭔지 또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사가 뭐지? 회사가 뭐지? 라는 있죠. 개념. 그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개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치가 가보면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연인 같으면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회사도 법인인데 사람인데 법인도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태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설립한다 그래요. 이 법인이 있죠? 태어나잖아요. 태어난다. 자연인에서 표현할 때 태어난다 말하지만 우리 법인에 오면 이렇게 합니다. 설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설립한다가 태어난다가 똑같아요. 언제 태어나느냐? 법인은요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등기를 설명하게 될 건데 등기는 나왔으니까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 등기는 뭐냐면요 공시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제도. 공시제도가 뭡니까? 대외적으로 어때요? 알리는 것. 알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알리는 제도는 많죠. 뭐 편지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많겠죠. 많은데 공적 기구인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있죠. 법원에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조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등기국이라고 해서 있죠. 등기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있죠. 공적 기관 이거 하는데 그 공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 등기소에 이렇게 쳐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아파트에 여기 누가 살고 있지라고 하면 주소를 치잖아요. 그럼 등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등기제도인데 우리 법인 있잖아요. 회사법에 오면 상인이잖아요. 상인이 막 거래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있잖아요. 야 삼성전자 너 법인이지? 내부적으로 너네들이 뭐 조직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정관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 알 수 없으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행위를 하면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시제도의 대표적인 게 등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법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 등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설립 등기도 뭐예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태어났다. 설립됐죠? 근데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저게 태어났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태어났다고 등기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태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게 등기제다. 됐습니까? 그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것들은 이런 것들이 회사가 설립되는 거, 언제 태어나느냐, 그 다음에 회사의 기구 구조조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기구 변경 구조조정 그러는데 별게 아니고요. 회사끼리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회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인 같으면 어떻게 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서로 결혼하죠. 마찬가지예요. 회사도요. 법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 맞는 회사끼리 있죠.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A 법인 B 법인이 있죠. 만나갖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이름하여 자연인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합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회사 합병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회사하고 LG전자가 합병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게 바로 합병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살다가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이혼해야지. 이혼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분할한다. 회사가 서로 분할했다. 쪼개졌다. 이게 바로 이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럼 이런 용어가 이제 여러분 처음 와닿았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바꿔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해놓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좀 어렵게 또 말 하나 한번 하자면 구조 조정 또는 어때요? 조직이 변경된 거죠? 조직이 변경된 거다. 혹은 요죠? 기구가 변경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죠. 이렇게 합병, 분할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회사는요. 설립해서 태어나잖아요.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회사가 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죽는 원인을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 해산이 되면 바로 죽나요? 아니에요. 해산하면요. 남은 재산이라든지 뭔가 정리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리 과정을 청산 과정이라 그래. 알겠죠? 청산 과정이 난다. 알겠죠? 청산 과정. 그리고 그 청산 과정하고 청산이 끝나면 이제 법인도 소멸하는 겁니다. 법인이 죽는 것을 우리가 사망이라 하지 않고 소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앞에서는 뭘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저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회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건, 이벤트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앞쪽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명회사가 뭐다, 합자회사가 뭐다, 유한책임회사가 뭐다, 주식회사가 뭐다 이걸 배우게 된다. 됐나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개관을 해봤고 그러면 회사의 개념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래요. 회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는 아까도 봤네요. 상행위를 해야 돼. 상행위나 혹은 그 밖에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익사업을 하면 그 회사입니까? 우리 여기 상법상 회사는요. 영리성이 필수입니다. 이익 추구다. 이익 추구. 여러분 나중에 나가셔서 가지고 일반 그죠? 회사법상 법인 있죠. 회사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가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설립한 뭐죠? 법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다. 오늘 하나 상식 알아둘게요. 여러분 회사가 뭐냐 그러면 어때요? 상행위 또는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뭐죠? 법인.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어때요? 법인 하는데 그게 바로 회사다. 그러니까 법인은 뭐 여러 가지 법인이 많아요. 공법인도 사법인도 하지만은 여기 회사법에 나오는 법인은 전부 다 사법인이다. 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다. 됐죠? 그래서 회사는 필연적으로 상인입니다. 무조건. 회사는 상인이 상인. 상인이다. 그리고 회사의 개념과 관련되는 쟁점이 있는데 그게 1인 회사하고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설립과 관련되는 것들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설립 가보면 회사 설립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쭉 한번 해줄게요. 설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하여튼 이번에 인문 강의니까 인문 강의인데 여러분에게 회사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제가 정보를 인문이지만 한번 정보를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사람이니까 태어났다가 죽는단 말이죠. 태어났다가 죽는 과정을 전체를 한번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지. 도대체 회사가 뭔지 이제 알았다. 뭐예요? 상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 회사 이제 알았다. 근데 얘는 그럼 법인으로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어날 때는요. 설립 과정이 있는데 이 설립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복잡하죠? 처음에는요. 이 발기인들이 모여요. 모이는데 이 설립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름을 발기인이라 그래요. 그냥 들어두기만 해. 그냥 들어두기만 하면 돼. 발기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 모인 자를 이제 발기인 조합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정관을 작성해야 돼. 정관이 뭐냐면 이 회사에서 지켜야 될 룰 있잖아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정관이에요. 여러분 모임할 때 왜 회칙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게 회사에 오면 뭐라고? 정관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걸 작성해놔야 되지. 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구성원들을 확정해야 되는 그게 바로 사원확정이야. 사원확정. 사원확정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뭐죠? 자본금. 이게 바로 출자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돼. 회사에 자본금이 들어와야 돼. 이게 출자 이행입니다. 그죠? 출자 이행을 거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데 이게 바로 기관 구성이라 그래. 뭐 이사라든지 감사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은 들어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관 구성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설립 등기하는 겁니다. 설립 등기. 알겠죠? 설립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법인이 된다? 설립 등기할 때부터 법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법인이 등기가 됐는데 법인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에 검토를 해봐야 되죠. 보니까 태어났는데 뭔가 하자가 아주 심각해. 그 뭐죠? 설립에 하자가 있는 거지. 태어났는데 뭔가 큰 하자가 있어요. 설립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법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반드시 법원에 가서 있죠. 소송으로 무효화시켜야 돼요.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도 A 있죠. A하고 B인데 둘 다 누구예요?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의 초, 그 다음에 백인의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C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흑인이 태어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백인이 태어났는데 흑인이 태어났죠.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A라는 처가 어때요? 흑인인 갑인, 그죠? 흑인 갑하고 뒷집에 있는 아저씨하고 같이 뭐 잠을 자거나 어떤 같이 친구가 됐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태어났으니까 백인 아빠는 어때요? 일단 색깔부터 다르잖아. 태어났는데 하자가 있잖아.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하자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친생 부인이라고 해갖고 내가 너 친아빠 아니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갖고요. 내 아들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법인도 어때요? 법인도 설립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무효 취소 사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툰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설립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하자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합병이다. 서로 마음에 들면 어떻게 결혼한다 그랬죠? 합병은 결혼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할은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사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조직 변경이다. 이 조직 변경은 뭐냐면요. 또 사람에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돼. 조직 변경. 조직 변경을 사람으로 바꾸면 치환해보면 이게 성전환하고 똑같아. 우리 자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남자, 그죠?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둘밖에 없죠, 그죠?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 성징이 있대요. 여자로 자꾸 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성전을 할 수 있죠. 여자는 또 어때요? 남자로 성전을 할 수 있죠. 요걸 우리가 성전환이 하는데, 조직 변경은 어때요? 이렇게 법인이 오면은 예를 들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그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몇 가지예요? 5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회사가 나 갑자기 난 유한회사로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조직 변경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성전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이걸 우리 이름 불러서 뭘 한다? 조직 변경이라 한다. 처음에 용어만 좀 어렵지 이렇게 자꾸만 단어를 익숙해 놓으면 이제 쉽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영업 양도 양수 그냥 알아두세요. 영업을 막 딴 사람 빌려주고 막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잘 살다가 어때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 사람도 암 진단 받거나 몸이 아프면 사람이 당신은 몇 년까지만 살 거야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법인도 어때요? 당신은 뭐죠? 지금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있죠. 한마디로 말해 죽는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산 사유라 합니다. 알겠죠?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산이라 합니다. 해산. 원인 발생, 그죠?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해산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해산되면 법인이 소멸되느냐? 아니에요. 해산되면 어떻게 돼요? 법인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해왔잖아요. 그 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리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뭐냐면 청산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해산은요 또 2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법원이 개입해요. 법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여기 그죠? 할 수 있어요. 등기도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해산 판결, 해산 명령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법원이 어때요? 해산 명령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원인은 여러 3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해산되면 어떻게 하냐면 청산 과정을 거쳐요. 뭐 돈 주고 받을 것들 이제 정리를 가는 과정을 우리가 청산 과정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럼 청산 과정 거치다가 어떻게 되냐? 거치다가 보니까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발동하네. 다시 살아야지. 그걸 우리가 회생이라 하잖아요. 회생이라 하죠. 그걸 우리가 회사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사 계속이란 말을 붙여요. 다시 계속하겠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회생이라 그래. 알겠죠? 그 회사 계속하는 사유들이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됐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 뭐 회사 계속도 안 하고 하면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지. 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청산 과정 지금은 청산 과정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청산이 종료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주고받을 것, 법적 분쟁 해결할 것이 싹 없어져. 그러면 어때요? 청산 등기도 관계없이 그냥 법인은 소멸합니다. 알겠죠? 소멸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 사무가 끝나면 종료되어 버린 거지.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바로 회사의 생애입니다. 전생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름 주체의 이름을 붙여볼 수 있어요. 붙여보면은 여기에 출자이행, 돈, 주식을 인수한다든지 회사에 돈을 납부하는 거죠. 납부하는 전 단계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도 너무 어렵네요. 이 조합이 뭐죠? 이 조합이죠. 조합인데 여러분 이제 자꾸 알아둡니다.
조합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합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돼. 조합은 뭐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조합은요 쉽게 우리 상법을 상인에게만 좀 적용을 좀 시켜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조합은 동업입니다. 동업. 사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그죠? 어떠한 행위를 도모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 그래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 뭐 할까?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조합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동업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야 우리 횟집 한번 할까? 야 너 돈 좀 우리 출자하고 횟집 하자 라고 계약서 쓰고 같이 동업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은 동업이지만 법적 용어로는 조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기인들이요 A, B, C라는 사람이 3명이 모여서 야 우리 주식회사를 만들어 볼까? 라고 어때요? 서로 합의하고 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합인데 이 자들을 발기인이라고 그래갖고 발기인 조합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발기인 조합. 이해됐습니까? 회사 만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네요. 그 다음에 회사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설립 등기 사이를 우리가 설립중회사라고 해요. 설립중회사.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태아가 된 거야. 태아가 알겠죠? 설립중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설립중회사는 어때요? 설립이 완전 끝나면 어떻게 한다? 법인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돼서 기업 활동을 법인으로 하겠죠. 하면서 이렇게 해산된 이후부터는 권리 능력이 청산만 하도록 돼 있다. 그 청산 사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배우게 되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조금씩 배우면 돼요. 알겠죠? 그겁니다. 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 기간도 보시면 설립은 아까 봤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립을 합니다. 가는데 우리 설립 과정을 보면요. 각 회사마다 설립 과정을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개관을 해봤어요. 일단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굉장히 소규모 회사예요. 소규모 회사고 거기에 다시 말해 친구들끼리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야 우리 법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업 좀 할래? 라고 할 때 만드는 게 바로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예요. 소규모 가까운 지인들끼리 만들어서 법인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한명합자회사라 그래요. 그 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냐면요. 아주 쉬워요. 그냥 모여갖고요. 정관 작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서 등기해버리면 끝나요. 너무 쉽죠? 그 대신에 정관에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원은 누구로 할 건지 출자는 누가 얼마나 할 건지 알겠죠?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돼요. 누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사는 누가 할 건지 기관은 누가 할 건지 이게 정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바로 어때요? 설립 등기하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회사는 요게 이제 인적 회사가 아니고요. 물적 회사 요소가 들어오는 걸 하는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제 회사가 5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저 한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회사를 이제 다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걸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인적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적회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으면 금방 이해돼요. 인적 회사는 여기에 구성원들 소규모 사람들끼리겠죠.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해. 사원이 누군가가 중요해.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 물적 회사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다시 말해 자본 위주로, 그죠? 자본 위주로 운영되는 회사가 물적 회사예요. 대표도 주식 회사잖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원 주식 갖고 주주가 있겠죠. 저도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누가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서로 사원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주식 가격과 주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물적 회사라 그래. 근데 인적 회사는 어때요? 한 서너 명 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권 있는 것이 바로 한 명에서 합자예요. 여기 인적 회사예요. 근데 유한책 책임회사는 뭐냐면 인적 회사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물적 회사 요소가 함께 있는 곳을 바로 유한책임회사라 그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은 유한책임지는 사원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들은요, 사원 중에는 있죠, 뭐가 있냐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무한책임사원이 뭐냐면 회사가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있죠, 자기 개인 돈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무한책임사원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세 개는요 전부 다 유한책임사원들이에요. 자기 출자한 거 날리고 끝이야.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기가 출자한 금액 다 털고 끝이야. 이런 걸 우리가 유한책임사원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요 뭐가 없냐면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채권자가 그 사원들한테 얼마든지 무한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물적 회사에서는요 자본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원들이 전부 다 자기 책임만큼은 지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금 보고 가야 되겠죠. 자본금이 많은 회사를 한테 돈 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이름이 좋아서 우리가 은행마다 있죠.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어마어마해요. 돈이 어마어마해. 돈 빌려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요소도 많지만 책임을 전부 다 유한책임지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할 때 어떻게 한다? 등기시까지 반드시 출자 있죠. 출자 이행을 완료해야 돼요. 돈을 다 사원들이 돈 출자할 거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요까지만 알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노랗게 놓은 부분 있죠? 등기시까지 출자 이행이 완료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요 나름대로 이 설립하는 과정을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관 작성하고 사원 확정하고 출자 이행하고 기관 구성하고 하는 과정을 쭉 거치고요. 그 과정 다 거친 다음에 2주 내에 설립 등기하면 회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개관을 해봤습니다. 이 5가지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와닿아도 안 닿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가 저렇게 설립하는구나 라고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입문 강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사의 기구 변경 구조 조정인데 그것도 한번 개관을 해볼게요.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